변호사들이 비용을 내고 자신을 광고해 고객들이 의뢰를 할 수 있게 하는 로톡이란 플랫폼이 있는데요. 변호사 단체들이 소속 변호사들의 이 플랫폼 이용을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개업 5년 차인 이지훈 변호사. 사건 수임 방법을 고민하다 변호사들의 광고 플랫폼인 로톡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고객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고 만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그만큼 그 의뢰인들의 반응도 좋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또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 이 같은 장점이 부각되면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한때 개업 변호사의 15%가량인 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가입 변호사가 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내부 규정을 손봐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았습니다. 건전한 수임 질서와 법률 서비스의 품질 유지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탈퇴를 요구하는 한편 따르지 않는 변호사에겐 과태료 같은 징계 조치도 내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변협과 서울변회, 과징금 상한액인 10억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변협의 광고 규정 일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법무부 역시 로톡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기업들이 만든 법률 플랫폼도 존재해서 선택권이 더 다양해지는 것이 사실 국민들에게는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는 애초에 공정위의 소관이 아니라며 즉각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두고 운영사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분쟁이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와 공정위는 로톡의 손을 들어줬는데 내일은 법무부의 판단이 나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호사 박정민 씨는 3년째 로톡을 이용 중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변호사를 검색해 사건을 의뢰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로톡으로 수임하는 건수가 거의 이제 99%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로톡이 이제 문을 닫으면은 저도 이제 개업을 접고 다른 걸 이제 알아봐야 되죠. 광고나 전문 사무장 고용보다 비용 부담이 적어 선택한 건데 변협에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2021년 변협 광고 규정이 개정되면서 로톡 가입과 광고가 금지돼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부당한 이유로 징계를 한다는 느낌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로톡을 중단할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소신의 문제여가지고. 변협은 로톡이 광고를 빙자해 변호사 알선을 하고 있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가 중요한데 그 사설 플랫폼이 개입해서 수익 추구로 모델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담보될 수가 없고. 로톡 때문에 변협 징계를 받은 후 이의 신청을 낸 변호사는 지금까지 123명.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로톡 출시 후 운영사와 변협 간 분쟁은 계속됐고 헌법재판소와 공정위에선 로톡이 일단 이겼습니다. 법무부가 만약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앞으로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이 사실상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가 유지되면 해당 변호사들이 소송을 낼 거로 보여 사태는 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법률 서비스 로톡을 사용하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 100여 명이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냈었죠. 법무부 징계위는 어제 이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두 번째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8년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법률 서비스 로톡과 대한변협. 변협이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법무부 징계위에서 맞붙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그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여야만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지 않게
변호사의 공공성을 풀고 민간 플랫폼에게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어제 지난 7월에 이어 2차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8시간 넘게 이어진 심의에서 징계위는 변협 측에는 징계 사유와 취지를, 로톡 측에는 서비스의 구체적 방법 등을 묻고 실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1명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의뢰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천 명의 의뢰자 분들께서도 이렇게 법률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표시하셨거든요. 헌법재판소와 검찰, 공정위에서 이어진 로톡과 변협의 법적 다툼 결과와 국내외 유사 사례도 검토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2015년부터 3차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톡을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로톡은 헌재와 공정위에서 진행된 법적 다툼에서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온라인 법률 서비스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변호사협회가 한꺼번에 징계했는데요. 법무부가 이걸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8년을 끌어온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변호사를 검색해 사건을 의뢰하는 플랫폼 로톡. 2014년 서비스가 시작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동에 나섰습니다. 변호사 알선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이란 거였습니다. 2년 전엔 변협 광고 규정을 바꿔 로톡 가입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로톡 광고를 이용을 한다는 것이 어떤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친다거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무더기로 변협 징계를 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이의 신청에 법무부는 징계를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지 아니면 그 장만 제공하는지였는데 법무부의 판단은 직접 연결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광고비를 얼마 내든 변호사를 모두 소개하고 로톡이 별도로 상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로톡이 가입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걸로 오인하게 한 것 등은 변협 규정 위반이라고 봤지만 변호사들은 규정 위반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의 타다 사태로 불리며 8년 동안 이어진 로톡 분쟁은 이번 법무부 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과정이었거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협은 로톡의 변협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면서도 변호사들이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